이번 시간에는 인수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아래 그림을 보고 그림 1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도형의 전체 넓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오른쪽 위에 b가 있죠. 이렇게 노란 칠을 한 이 b라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이 오른쪽 그림 2의 도형입니다. 그래서 그림 1을 그림 2와 같이 변형한 것을 보고 다음 빈칸에 알맞은 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빈칸은 뭐냐 하면 a제곱 b제곱을 하니까 뭐 곱하기 뭐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세로가 a-b고 가로가 네모죠. 그래서 이 네모가 가로에 해당이 되는데 도형을 보고 이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파란 사다리꼴에서 아랫변의 길이가 a죠. 그리고 이 황색 사각형 사다리꼴에서 2번 도형에서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가 b죠. 윗변의 길이가 b. 따라서 1번에서 1번 도형에서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가 a이고 2번 도형에서 윗변의 길이가 b이므로 그림 2 도형의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도형으로부터 얻어낸 공식이 뭐냐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보니까 a제곱이라는 것은 1번 그림에서 완전한 정사각형, 전체 큰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b라는 한 변의 길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이 오른쪽 도형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변을 a, 한 변을 b라고 했을 때 한 변 더하기 b와 한 변 빼기 b의 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차 공식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합과 차에 관한 공식. 자,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은 a제곱 빼기 b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된다. 그러면 이걸 이따가도 다시 배우겠지만 거꾸로 하면은 전개 공식이 됩니다. 전개. 곱셈 공식이 되는 거죠. 합과 차를 곱한 것은 a 앞에 있는 부분의 제곱에서 뒤에 있는 부분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 도형에서 보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되어 있는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어진 다항식을 펼쳐서 동량끼리 더하기 또는 빼기 기호로 나타내는 식을 전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구를 전, 펼칠 전, 두루마리를 앞으로 쭉 펼쳐서 풀어내는 것을 전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수분해와 전개하는 것을 알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공부한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서로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하나를 알면 다른 거는 자동적으로 익힐 수 있죠. 즉 우변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을 전개를 하면 곱셈 공식이 왼쪽에 있는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이 인수분해를 하면 우변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항상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이 전개하는 것이 뭡니까? 곱셈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번식만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면 만일에 공식을 모를 경우에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물론 교과 과정에서는 지금 다루지 않으니까 공식만 알아도 되지만 이걸 알아두면 문제 푸는 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게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있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를 따로 모으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럼 나머지 남은 것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데 2BC, 2CA를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2가 공통이고 C가 공통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B 플러스 C를 이렇게 묶어서 쓰면 자, 이제는 이게 하나의 A, C가 하나의 B, AB, 2AB, 2C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C를 한 것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은 결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수분해 공식을 만일에 모르면 인수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나머지 문자에 다른 문자의 부호를 바꾸거나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주어진 다항식이 0이 되기만 하면 x-알파의 인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적용하면 곱셈 공식을 다 유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해보고 또 궁금하면 댓글로 달아서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대한 전개식인데 A 세제곱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플러스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외워두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세제곱에 대한 식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세제곱이니까 이 앞에 나오는 개수가 상수죠. 상수가 3이 됩니다. 3. 그러면 이 3을 이용해서 앞에 3A 제곱 B 두 번째는 3A는 그대로 두고 B 제곱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식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에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B 들어간 쪽만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식은 항은 B의 제곱이므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 공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공식은 묶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식은 A 플러스 B의 A 제곱 이 플러스이면 마이너스로 하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 세 번째 식도 만일에 궁금하면 우리가 B 대신에 B를 마이너스 A로 생각을 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생각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될 겁니다. A의 세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A의 세제곱 빼기 A의 세제곱이 되어서 0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은 뭔지 모르지만 A 플러스 B를 갖는다는 거죠. 인수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과 같고 조립제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로 셈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제곱이 있어야 되고 BA 제곱이 있으니까 BA 제곱을 없애주려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B를 하나 해주면 A제곱 B가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B 세제곱이 나오려고 하니까 제곱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은 시간을 갖고 방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해서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면 좋고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A 세제곱 B 세제곱은 A-B 왜 A-B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A 대신에 B를 넣으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식이 B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A 빼기 B의 인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이 식이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기 위한 식을 여기에 찾아내면 됩니다. A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 A 제곱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BA 제곱이니까 플러스 AB가 있으면 플러스 AB를 하면 마이너스 AB 제곱이 나오니까 없어지죠. 그리고는 B 세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 앞에 마이너스 B와 곱해서 B 세제곱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 3개의 인수분해 공식은 연습장에 몇 번 써서 익혀둬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잊어먹죠. 그렇지만 잊어먹더라도 다음에 또 공부하다가 혹은 문제를 풀다가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인수분해 공식을 찾아서 또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의 뜻과 인수분해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인수분해 공식은 노트에 정리를 해서 몇 번씩 써서 익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한 문제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